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간과 본성 제7주 공부를 합시다. 7주는 1차 시와 2차 시에 나누어서 흉의 인간 본성에 관한 그 입론, 철학 사상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휴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지배되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이성과 감정.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과 다른 매우 중요한 그 자질이 바로 이성적 존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과 동물은 다 같이 어떤 본능을 타고나잖아요. 생존과 관련된.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성적 사유가 있어서 그 본능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또 이제 사회적 동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동물과는 다른 특질이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종종 어떤 선택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어떤 이 합리적 어떤 사고 방식인 그러니까 이성적 어떤 그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어떤 선택, 근데 어떤 물건을 뭐 구매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에 있어서 이성보다는 감정에 지배되는 경우가 사실은 종종 있지요. 그래서 7주차 우리 인간과 본성 수업 시간에는 휴메 입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차 시 보도록 합시다. 휴먼 영국의 철학자이면서 또 역사가입니다. 18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실체나 인과 따위의 관념은 인과가 이제 그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심리적 연상에 불과하다. 연상작용이라는 얘기죠. 어떤 A가 있고 B가 있으면 A와 B가 있으면 그 A와 B가 필연적인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연상 A와 B가 뭐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뭐 연결됐을 것이다 예컨대 이렇게 보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역사가로서는 계몽주의의 입장을 취했다.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세 봉건의 그런 어떤 낡은 유습에서 이제 어떤 근대적 의식으로 변화하자고 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죠. 이제 일테면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의 그런 세계관으로의 변화를 이제 계몽주의, 근대 계몽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한말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국권을 상실했던 1905년부터 이제 그 무렵부터 그 무렵을 전후해서 이제 그 근대 계몽주의적 어떤 그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서구의 앞선 문물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개화 근대로 나아가서 자주 독립 튼튼한 국가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신념을 가졌던 사람들을 갖고 있었던 입장, 그 태도를 우리가 계몽주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경우에는 자, 데이비드 흉 봅시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족처럼 생겼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경험론자들의 주장이 뭔가를 한번 봅시다. 통상적으로 경험론자들의 주장은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감각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성 그 자체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의 본성을 경험을 통해 찾아야 한다. 뭐 이제 다른 것은 뭐 그 애매모호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감각적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경험론자들이 주장한다. 이 말은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일단 알아듣겠죠.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접근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대상에만 한정한다. 이렇게 경험론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것 아니겠어요? 이를테면 내가 감각한 것만 이를테면 만져보아서 뜨겁다.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해서 예컨대 뭐 이제 그 전자레인지 위에서 그 끓고 있는 어떤 물 우리는 사실 어떻습니까? 그것을 만져보지 않아도 사실은 뜨겁다는 걸 알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갖다 대고 뜨거라고 이렇게 감각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것만 알 수 있는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나요? 아니 뭐 직접적인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 돼라고 이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이 학습이 돼서 저 펄펄 끓고 있는 거, 저 불꽃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익혔을 수도 있겠죠.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죠. 경험 세계. 경험론자들.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접근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면 한정한다. 이렇게 이제 이 경험론자들의 주장을 따르면 우리가 보고 듣지 않은 것은 알 수 없다는 이런 소위 불가지론이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연결되니까 굉장히 좀 폭이 좁다고 좁은 어떤 세계관이다라고 우선 이해할 수 있겠죠. 아, 그러나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와 어떤 초월적 존재, 어떤 본질적인 그런 존재를 이데아라고 했잖아요.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은 초월적인 존재, 칸트의 오성, 직관 이런 선천적인 능력보다도 감각이나 내성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을 이 경험주의자들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감각, 경험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이컨이라든가 로크, 존 로크, 버클리, 데이비드 휴 지금 우리 7주차에 공부하고 있는 인물이 철학 사상가가 데이비드 휴이죠. 이 경험론자들, 즉 경험에 의하지 않은 것은 지식이 될 수 없다.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납적 방법을 통한 것만이 원리가 되고 이것이 타당성을 가질 때 진리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을 비롯한 경험론자들의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내가 간략하게 제시해 놓고 있죠. 자, 그러면 과학의 근본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연의 내재한 규칙성을 찾아내고 내재, 자연 그 자체에 들어있는 어떤 규칙성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걸 설명하는 것이 과학의 근본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데이비드 휴은 인과 법칙은 습관의 산물이다 이러냐. 습관의 산물이다. 습관의 산물 제일 앞에 봅시다. 습관의 산물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즉 심지어 연상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더 공부를 해 나가면 이 말의 이제 의미를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보도록 합시다. 인과 법칙은 습관의 산물이다. 인과성이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를 말하죠. 휴은 인과성이란 언제나 함께 발생하는 두 사건의 문제다. 그 두 사건을 연계시키려는 우리의 심리적 경향과 관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두 사건 사이에는 어떤 필연적인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우리의 모든 추리는 오로지 습관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두 개의 사물을 우연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연결시키면서도 연상,
그것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묻지 않는다라고 휴먼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일단은 납득이 좀 됩니까? 더 봅시다. 우리는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가 옳다는 것을 결코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휴먼, 그러니까 이성에 지나치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할 뿐이다. 그러니까 세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방식, 관계 맺는 이런 방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성은 아무런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감정과 본능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종의 회의주의. 회의가 뭡니까?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못한다. 믿을 수 없다. 의심하고 주저하고 그런 얘기인데 이제 글쎄요. 세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방식, 관계 맺는 방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성을 아무런 권위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일단 그 선선히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성적 존재고 이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인류 문명의 발전과 이 공동체의 어떤 유지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지각, 뭔가를 안다는 얘기죠. 지각, 늦게 오는 게 지각이 아니고요.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지각의 다발이다. 도덕성이란 관련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의 시인하는 어떤 성질을 일컫는데, 그러니까 휴메에 따르면 도덕적 시인은 그 사실에 대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인식이 아니라 느낌. 인식은 이제 아는 거죠. 어떤 참됨을 참과 거짓을 아는 것, 진리를 깨우치는 것. 그러니까 느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인식은 이성이죠. 알겠죠? 느낌은 뭐야? 감정, 정서. 물론 노래도 있긴 있어요. 뭐 느낌이 중요해 이런 노래, 이런 가사. 난 그렇게 생각해. 오래된 노래긴 한데 가끔 예, 느낌이 중요할 수도 있죠. 누군가를 이렇게 이제 뭐 어떤 모임에서나 만남을 갖게 되고 그 마주했을 때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전체적인 그 어떤 외모에서 풍기는 여러 가지 이미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느낌을 즉각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고 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볼 만한 시간을 이렇게 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닌가를 거의 즉각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죠, 사실은. 그렇게 보면 직관, 이것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것이 순전히 감정의 작용일 뿐인가? 아니면 그것을 포함한 어떤 이성, 그러니까 저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대체로 이러하더라라고 하는 어떤 이성적, 그러니까 합리적 어떤 판단이 합해져서 누적돼서 누군가를 보았을 때 그 이미지를 통해서 즉각적인 직관적인 느낌을 갖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은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성과 감정이 딱 그 모자르듯이 갈라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같이 이를테면 일정하게 겹쳐 있다.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난 그런 생각이 좀 드네. 하여튼 휴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계속해서 말하기를 어떤 성질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 이유는 뭐냐? 그 성질의 소유자나 타인에게 주는 유용성 또는 유쾌함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휴먼, 그러니까 도덕적 정서의 대부분이 타인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공감은 인간 본성에 기초한 사회생활과 개인의 행복의 근본 원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감은 우리가 이제 인간과 본성이잖아요. 이 공감은 타인에 대한 공감은 인간 본성에 기초한 사회생활과 개인의 행복의 근본 원리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그 어떤 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연적으로 그 본질적으로 그 내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특질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 행위가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요 페이지가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휴메 이 이성보다는 감정에 지배되는 동물이다라고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고 있는 휴메의 주장에 지금까지 그 살펴봤던 내용에서의 어떤 그 핵심을 잘 요약 정리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도덕적 행위가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욕구와 감정만이 우리의 행위를 이끌 수 있다. 어떤 욕구도 없는 단순한 지적 이해만으로는 우리의 행위를 결코 유발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종종 우리는 어떤 그 도덕적 행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 나, 나, 어떤 나에게 그 어떤 이해를 그러니까 이로움, 이해관계,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 내가 좀 피해를 그 볼지 모르지만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이런 선택이 도덕적이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가치 있는 선택이다, 행위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그건 이성의 작용이죠. 근데 이제 다만 그런 선택은 상당히 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거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것을 감수하고 어떤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떤 그야말로 도덕적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오랜 어떤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그런 문제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 종종 볼 수 있잖아요. 예컨대 뭐 이를테면 아름다운 철도원 이렇게 기차가 진행해 오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렇게 뭐 발을 잘못 디뎠거나 또는 누군가가 이렇게 밀어버려서 선로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문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차가 들어오니까. 근데 철도원이 이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은 구해내고 근데 자기까지는 미처 피하지 못해서 두 다리가 잘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도덕적 행위죠. 도덕적으로 매우 바람직하고 올바른 행위라고 우리는 긍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그 좀 다른 이야기하면 그 철도원으로부터 희생으로 생명을 구한 사람은 나중에 고맙다고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섭섭한 게 아니라 아주 못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휴메에 의하면 데이비드 휴메에 의하면 우리가 무엇을 원할 때 생기는 동기가 어떤 동기가 원인이 되어야만 인간의 행위는 설명될 수 있다. 동기 없는 인간의 행위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리적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까 철도원, 아름다운 철도원의 행위는 휴메에 의하면 합리적인 선택, 합리적인 행위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를테면 그 철도원의 그런 그 선한의 행위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구하면 내가 칭송을 받을 것이다. 뭐 이를테면 뭐 승진에도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어떤 그런 그 계산을 하면서 뛰어들진 않았겠죠. 그 찰나의 순간에 그러겠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경우는 사실은 예외적인 경우죠. 예외적인 경우고 그런 의미에서 휴먼 그 인간의 이성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이성보다는 어떤 감정, 그다음 동기 이런 것이 인간의 어떤 그 어떤 행위에 매우 강력한 동기가 된다. 그 행위의 동기가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얘기 아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아름다운 철도원 이야기 했었는데 사실은 이것도 그 일본에서 이게 이제 요 여러분 보고 있죠? 만취한 한 일본인이 지하철 선로에 추락했어요.
두 사람이 그를 구하고자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었는데 선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희생이 됐겠죠. 자, 그중에서 일본인 남성을 구하려고 코트했던 남성이 한국 청년 이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의인 이수연 씨를 향한 양국의 찬사는 역사 문제 등으로 여전히 감정의 골이 깊은 한일 감정마저 상쇄하는 그런 효과를 낳았죠. 국가 인종 성별과 무관한 그의 순간 인류애와 의협심이 많은 이들을 감동케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아마 그 지역에서는 해마다 이수연 씨를 기리는 이제 그런 뭐 작은 행사가 열린다고는 그래요. 그런데 특히 이거죠. 지하철 의인 일본인들 이수연 씨를 위해 자발적으로 선거 모금을 진행했다. 일본 정부가 또 훈장도 수여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음악이라든가 영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제 그 상당히 이렇게 기리는 훌륭한 사람으로 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이제 이분이죠. 이 행위는 그러니까 이타적 행위죠. 그럴 때 흉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흉이라면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어떤 동기에 의해서라고 했을 때 이성은 다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설명했지만 무엇이 옳고 그런가에 대한 합리적 판단 행위 판단이죠. 그러니까 흉이라면 그런 이성적 사유가 아니라 어떤 감각적 욕구, 즉 타인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인간 본성에 내재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휴미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올바르게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이 이수연 씨 또 아름다운 그 철도원 그런 도덕적 행위는 그 이성적 사유 이전에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타인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그의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갖는 이유는 휴메의 설명이에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주는 유용성 또는 유쾌함 때문이다. 이게 이제 휴메의 설명인데 왜냐하면 그 자신도 이를테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한 도덕적 만족감을 갖겠죠. 문제는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사례에서 문제는 뭐냐? 자신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진 않았죠. 자신은 생명을 잃어버렸죠.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말은 봐요. 공감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태를 파악하려는 경향이죠.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더 쉽게 발휘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공감은 뭐 나와 상관없거나 이제 거리가 먼 사람들의 관계에서 공감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더 상대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휴먼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해도 사람이라면 자기 조카보다는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고 그렇죠. 자기 사촌보다는 조카를 더 사랑하고 모르는 사람보다는 조카를 더 사랑.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재혼하는 집의 경우 자기가 직접 낳은 아이보다는 데려온 아이를 더 이렇게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데려온 아이보다 자기가 직접 낳은 아이를 훨씬 더 사랑하겠죠. 이건 본능이란 얘기예요. 본능. 그 이성적 사유가 아니라 이성적으로는 차별 없이 돼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본능적으로 이를테면 그런 이성보다는 어떤 감정적 지각 이걸 통해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수연 씨의 행위는 휴먼 원지처럼 타인에 대한 공감, 꼭 감정적 욕구에서 비롯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설명은 사실은 이 이수연 씨의 행위를 충분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위험에 빠진 자신의 아이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위험에 달려드는 엄마, 아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에 무슨 이건 그냥 본능이죠, 본능. 이것은. 자, 그래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메 설명을 우리가 듣다 보면 누군가 위험에 빠졌다. 만약 그가 목숨을 잃는다면 어떻게 돼요?
이소연 씨 같은 경우 아까 일본에서 그 가족이나 친지 연인 등은 매우 고통스럽고 슬픔을 느끼겠죠. 그런데 내가 그를 구할 수 있다면 음? 좋겠죠. 요용성도 있고 나를 만족시킬 수도 있겠고. 근데 아까도 설명했던 거예요. 내가 목숨을 잃는다면 글쎄요. 내가 목숨을 잃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아, 참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딜레마라고 지금 해 놓았죠. 자, 그 명상 이제 1차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명상 뭐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우리 학교 공식 그 멘트나 음악을 활용하기보다는 내가 적절한 클래식 음악을 미리 좀 준비해 놨다가 여러분과 같이 좀 감상을 하고 그러면서 마무리를 좀 하고 있죠.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준비한 음악은 장영주가 연주하는 사랑의 인사 엘가의 그 곡인데 장영주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사랑의 인사. 예, 잠시 쉬었다 2차 시 공부를 하고 또 말미에 이어서 음악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